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습과학 전문가 김성태입니다. 지난 8월 15일과 24일 강연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강연에 참가하신 원장님들께 선물로 드렸던 예상 손익 계산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제 얼굴 여기 둥둥 떠 있어도 괜찮겠죠? 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치워볼까요? 어, 네. 요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 우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요,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만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학원의 상황에 맞춰서 붉은색 박스 안에만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숫자를 하나둘씩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내역 보시면 왼쪽에 맨 위에 보면은요, 매출 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매출 내역은 만원 단위로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강료인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 따라서 이제 수강료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뭐 제가 지금 임의로 숫자를 입력해 놨는데 전국에 있는 많은 원장님들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수강료를 제가 체감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춰서 이렇게 좀 볼게요. 중등부는 27만원, 초등부는 20만원, 고등부는 뭐 35만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는 35만원. 자, 현재 과목 수는 중소형 학원이라고 좀 볼게요. 그래서 초등부가 대략 한 초등부, 중등부가 메인인 학원이에요. 그래서 초등부가 대략 한 50명, 중등부가 한 40명, 고등부는 10명 이렇게 좀 보도록 하죠. 이렇게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는 300만원, 관리 비용은 뭐 그냥 50만원 선에서만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뭐 복사기 뭐 6만원 정도면 되나요? 자, 청소를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에 맡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청소를 외부에 일주일에 3번 정도만 와서 청소해 주시는 대가로 뭐 바닥 쓸고 뭐 먼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청소하고 휴지통 비우는 정도까지만 해주신다.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세무사 비용 10만 원, 정수기 임대료 뭐 다들 정수기 임대해서 쓰시죠. 정수기 임대료. 그 다음에 우리 학원이 보통 평균적으로 매월 얼마 정도를 홍보 비용으로 지출을 하는지를 좀 계산을 가늠을 좀 잡아보신 다음에 이 비용을 미리 이렇게 고정 비용으로 빼두시는 게 좋습니다. 홍보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5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거를 그냥 100만 원 정도로 낮춰보도록 할게요. 돈이 좀 더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조금은 더 과하게 잡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 돈은 안 쓰면 내 돈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 정도 돈은 잡아놔야 1년에 1200만 원 정도 이제 예산 집행이 가능하겠죠, 광고비로. 그랬을 때 뭐 새 학기가 시작할 때, 겨울방학 시작할 때 좀 집중적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질 거고, 이때 학교 앞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뭐 자연스럽게 내신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또 홍보물 같은 것들을 배포할 수도 있고, 설명회를 진행하면 설명회 진행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감안하셔서 비용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보다는 훨씬 더 큰데 일단 요 비용만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밖에 여러분들이 고정적으로 매월 나가는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비용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비용들을 다 합쳐가지고 여기다 적어두셔도 되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뭐 다른 항목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따로 항목을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알바 인건비 이렇게 치고 여기에다가 매월 알바가 이렇게 와서 일하는데 80만 원 정도 이렇게 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변동 비용으로 가면은 자, 직원 인건비 평균은 여러분들께서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사를 제외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상시 근무하는 월급이 나가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장님이 수업을 안 하시면 원장님의 인건비도 이제 직원 인건비라고 이렇게 상계를 하셔도 되고, 원장님의 인건비는 경우에 따라서는 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원장의 인건비는 뺀 상태에서 학원의 상담 업무를 봐주시는 데스크 직원이 있거나 혹은 그 밖에 이제 상주하는 어떤 선생님이 아닌 다른 직원이 있으면 그들의 인건비를 여러분들이 가늠을 하셔서 평균을 내신 다음에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뭐 직원 1인당 평균 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120명 정도 때마다 직원을 한 명씩 충원을 하겠다. 여기에 120명이라고 되어 있는 건 학생 수가 120명이 됐을 때 상담 데스크 직원이 보통의 경우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 데스크 직원 한 명이 보통의 경우에는 80명에서 많게는 한 150명까지 이렇게 핸들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여기다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장과 부원장 인건비는 또 따로 빼도록 되어 있죠. 원장과 부원장 인건비도 합쳐서 총액 그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때 원장과 부원장 인건비는 강사비를 제외한 수업을 하는 수업 수당을 제외한 이제 비용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강사 1의 원장의 인건비 혹은 원장과 준하는 강사의 인건비를 여기 이렇게 넣어두셨다면 여기서는 빼셔야 돼요. 어찌됐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원장과 부원장의 인건비는 따로 책정을 하고요. 그 인건비는 강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고정 비용이 얼마인지, 외 전기 요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뭐 전기요금이 이제 이렇게 되고 뭐 고정 금액으로 제공되는 이제 월 35명이죠. 35명으로 커버 가능한 인원은 얼마인지, 그리고 명당 과금이 있다면 얼마인지. 만약에 고정 금액이 없다, 그럼 여기는 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사용료도 기본 요금이 없다, 그럼 여기 0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명당 과금이 발생을 할 텐데, 명당 과금이 뭐 보통은 한 2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2만 원이다. 그럼 2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게 교재 사용료라고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어쨌든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컨텐츠 공급해주는 본사에 매월 우리가 입력해야 될 때 그 계산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산법을 이렇게 세 칸에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운영 예비비는 매출의 X%인데 여기에 5%면 저처럼 그냥 5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두시면 좋아요. 운영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은 필요한 돈이 중간중간에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비용을 미리 조금 쓴 돈처럼 생각을 해두면 그 비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미리 보충을 예상을 해서 좀 준비를 해둘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비용을 미리 빼두는 거는 회계의 좀 기본이긴 합니다. 사무용품 비용으로 매달 얼마씩 나가는지, 교재 비용으로 매달 얼마씩 나가는지, 이 교재비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제공하는 거 이외에 이런 교재비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프랜차이즈에서 명당 과금과는 별도로 또 이렇게 구매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요것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 사용료 명당 과금과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신 다음에 교재비를 입력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이거는 학원의 상황이 워낙에 다양하고 프랜차이즈나 컨텐츠 공급하는 회사에서 과금 체제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요금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이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원에 강사가 있다면 강사들마다 여기에 대한 이름을 적어 주셔도 괜찮고요. 그냥 이니셜로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1번 강의실에 들어가는 강사는 200만원, 2번 강의실에 들어가는 강사 200만원.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전체 인원이 다 해서 100명이에요. 100명이니까 제가 봤을 때 원장 선생님이 수업을 아주 일부분만 들어간다고 봤을 때 4명 정도의 강사만 있어도 충분할 겁니다. 충분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강사가 한 명이 더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돼요. 수익 구조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 100명 정도면은 원장님이 수업의 일부분을 좀 감당을 해주시고 강사 3명으로 돌렸을 때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때 수익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재원생 교육을 예산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는데 현재 100명이죠. 그 매출은 2,430만 원이에요. 어떻게 계산했냐? 여기에 각 수강료마다 수강료를 내고 있는 학생 수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2,430만 원. 그래서 수강료가 2,430만 원이다. 요건 재무제표를 기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맞춘 겁니다. 자, 요렇게 보면은 현재 판매비와 관리비가 2,600만 원으로 굉장히 높게 나와 있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원장님과 부원장님의 인건비를 750으로 아까 수정을 하지 않았는데 요거를 사실 수정을 해야겠죠. 원장님의 인건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보통 일반 학원에서 월급 원장이 정확하진 않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350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원장님의 인건비를 여기다 400으로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0으로 이렇게 잡고
잡고 보도록 하죠. 원장님 인건비 따로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인건비 총액은 지금 직원 인건비가 100명이니까 사실 없어도 되는데 여기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건비 총액은 강사 인건비가 다 해서 630만 원, 원장님 인건비 400만 원 하니까 1,300만 원이죠. 1,030만 원이죠. 여기에 직원 인건비까지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프로그램 사용료가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학생 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부 학생들은 요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고정요금 기본 제공 인원은 여기서 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초등, 중등, 고등 중에서 이 프로그램은 초등부와 중등부의 일부만 쓴다 그래서 다 해서 70명 정도 쓰고 나머지 30명은 안 쓴다 그러면은 여기서 30명을 이렇게 빼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빼버리시면은 프로그램 사용료가 금액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다 엑셀로 숫자를 맞춰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비용은 이렇게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교재비, 사실 교재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교재비도 그냥 학원에서 필요한 교재를 주문하는 것들에 맞춰가지고 이 정도로 둘게요. 자, 사무용품 비율 80만 원인데 사실 이것도 좀 과하죠. 이것도 50만 원 정도로 낮춰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 예비비 120만 원인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출 분석을 좀 볼게요. 100명일 때 임대료가 14%, 인건비가 51%, 기타 비용이 23%, 순이익이 12% 정도 잡힙니다. 순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안 잡히죠. 여기에는 몇 가지 함정들이 되어 있는데 운영 예비비, 즉 한 달에 122만 원씩 빠지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럼 이거를 0으로 잡아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17%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건비는 학원의 순이익으로 잡겠다. 그러면 여기 원장, 부원장 인건비에 0원으로 입력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원장님의 인건비까지 사업소득으로 봐서 순이익이 34%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인건비와 사업소득은 바로 반드시 분리해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장님의 인건비를 이렇게 따로 잡아두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원장님의 버는 돈은 400만 원 플러스 여기에서 영업이익 남는 돈이 있죠. 424만 원.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은 재원생이 100명일 때 824만 원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출 변동 내역은 재원생이 100명 기준일 때 이렇게 되니까 125명일 때 요렇게 해서 각각 25명씩 증가할 때마다 강사 인원수를 지금의 패턴에 맞춰서 이렇게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학생 수가 평균적으로 100명을 강사 3명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125명이 늘어났을 때는 강사가 1명 더 필요하고 25명당 강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될 거예요. 다 올림을 계산을 했고 100명 기준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무튼 요거는 약간 러프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학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25명씩 증가할 때 직원의 인원수는 어떻게 증가할 것이며 인건비 총액은 어떻게 늘어날 것인지 이렇게 저렇게 좀 계산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기타 비용이라든지 순이익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재원생 규모별, 그러니까 100명, 125명, 150명, 175명, 200명, 225명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얼마씩 이렇게 늘어나는가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00명일 때는 2,430만 원, 그리고 명수가 그대로 우리가 현재 있는 초등, 중등, 고등의 비율이 이대로일 때 200명이 됐을 때는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리고 고정 비용은 고정이 될 거고 변동 비용은 학생 숫자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보시는 것처럼 일부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단순히 곱하기 2 하는 셈법은 쓰지 않았습니다. 변동 비용은 여기에 변동 비용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이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좀 변형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은 여기에 지금 임대료가 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 300만 원 기준일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일정 인원을 넘어서면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학원을 확장하거나 아니면은 임대료가 조금 더 비싼 곳으로 너무 옮겨가야 되는,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뭐 150명, 175명을 넘어갔을 때 고정비가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는 임대료 3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장을 한다면 1,724만 원을 추가로 더 벌 수가 있게 됩니다. 추가로 버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으로 남길 수가 있겠죠. 여기에 원장님의 인건비까지 포함을 한다면 400만 원이죠. 대략 2,100만 원 정도를 원장님이 버실 수 있는 아주 희망찬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을 2배 키웠을 때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좀 더 좋아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인건비 말고 임대료가 추가로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면은 실제로는 그래도 돈을 더 많이 벌죠.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엑셀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게시물 하단에 글을 올려주시면 요거를 제가 질문을 받고 답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파일은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서울 경기에서만 진행되는 강력한 차별화 비법, 이 강연에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강연에 참석하신 분들께만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파일을 강연에 참석하지 않으신 기타 학토리 가족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점은 지금으로서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뒤에 이제 답글을 남겨주시고 이 유튜브 채널도 여러분들 좀 등록이란다.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 밖에 강연도 같이 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밖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접촉면을 좀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